지금 그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에 공사정책 심의를 둘 수 있다, 둔다. 둘 수 있다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거 둘 수 있다로 바꿨다고 그랬죠. 원래 둔다였는데. 그래서 둘 수 있다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은 누가 하냐면요. 국토부 제1차관이 당연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토부 제1차관이 당연직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정책심의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지금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죠. 그래서 부원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위원회 위촉을 누가 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위원회 위촉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하죠. 그러니까 국장이 위촉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위원은 누가 위원이 될 수 있느냐? 지금 거기 쭉 나열돼 있거든요. 그냥 국토교통부 뭐 반드시 암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직 고위공무원, 그 다음에 그 대학교에 부교수직에 이상에 있는 직에 있는 자들, 그 다음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그 다음에 협회 추천자라든가 그 시험 수탁기관장이 추천한 자, 나아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라든가 또는 소비자단체라든가 한국소비자보험입니다. 여기에 임직원, 이들이 이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위촉을 하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거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위촉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암기했냐면 18로 기억했죠? 공제사업운영위원회가 19명이에요. 19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 이건 18로 기억한다. 그래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이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랬죠? 임기는 2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선임된 위원입니다. 이자는 전임자의 자녀에게 현황하는 거죠? 전임자의 자녀에게 현황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의 경우는 안건에 관련이 돼 있다면은 이 안건 심의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이걸 제척사유라고 그래요. 그럼 제척사유라는 일단 그 안건에 뭐 당사자, 안건 당사자의 배우자 관계였다는 자라든가 또는 그 친족 관계가 있다. 또는 뭐 이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그런 게 있다. 그럼 모두 관련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럼 관련자라면 이거 제척사유에 해당이 됐고요. 제척사유에 위원이 해당돼 있으면 스스로 회피해줘야 되죠. 당사자랑 기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데 이자가 위원이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해촉할 수 있죠. 누가요? 국장이. 임명권자가 국장이니까 국장이 이를 해촉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여기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뭐냐? 심의 사항은 일단은 이것도 암기 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이해만 해두는데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은 여기서 심의 의결하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어요.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정하면 시도지사는 이거 8로 하라고 그랬죠. 시도지사는 이거 8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나아가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장하는 거,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에 보장에 관한 사항, 즉 보증이죠. 이 금액을 높인다. 그럼 여기서 모두 심의 의결하게 돼 있어요. 그 밖에 심의 의결 사항이 뭐가 되어 있냐면요. 지금 여기 나타나지 않는 사항으로서 우리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자 할 때는 이거 공사정책 심의 의결을 먼저 거치라고 했죠. 이거 있고요. 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그럼 정책 심의는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되겠죠. 그거 이제 거치는 심의 의사가 맞고요. 또 시험 지금 현재 우리 절대평가잖아요. 합격자 결정 방법이 절대평가인데 상대평가라잖아요. 그럼 상대평가한다는 얘기는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게 돼 있죠. 올해는 몇 명을 뽑겠다. 그래서 그럼 이제 상대평가가 되는 건데 상대평가는 2차만 상대평가하는 거예요. 1차는 언제나 절대평가예요. 맞죠? 1차는 그러니까 무조건 평균 이제 60점 넘겨야 되고요. 과락 없어야 됩니다. 이게 되고요. 그럼 선발 예정인은 공고를 한다. 그러면 이거 정책심의 의결을 먼저 거치지 않겠어요? 맞죠? 그걸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결 사항들이에요. 그럼 이제 콕 집어서 거꾸로 출제위원을 임명위촉하는 거예요. 출제위원을 임명위촉할 때 여기 심의 의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출제위원의 임명위촉은 조용히 해버린다 그랬죠 이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의결을 거쳐서 이거 위촉을 한다면 누가 출제위원 들어갔는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출제위원 임명위촉은 여기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으로 가서 운영은 일단 위원장이 운영을 하는데 재적 과반수의 출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재적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요. 출석으로 개의를 하는 거예요.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예요. 출석위원회 과반수로다 찬성으로다가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OX, X예요. 제적 과반수가 아니죠. 출석위원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속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해만 해두시고 그럼 이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겠죠. 이때 회의 소집할 때 통지해 줘야 되죠. 소집 통지 며칠 전까지? 7일 전이죠. 7일을 기억해야 돼요. 긴급사유관 때는 전날까지만 해주면 되는데 7일을 기억합니다. 7일은 인자야 전등소등이었죠. 인자야 7일까지 전등소등해라. 인자 전등소등이에요. 인이 뭐예요? 인장의 변경 등록이고 자격증 반납이죠. 취소하면 7일에 반납해줘야 되고 전속시 정보공개 7일에 하게 돼 있고 등록통지 7일에 하게 돼 있죠. 다음에 소집이 이거죠. 회의 소집 통지 7일 전까지 하게 돼 있고요. 다음에 등록증 반납이죠. 등록증 반납 7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취소하면 이게 바로 7일짜리예요.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위원장이 정해요.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이 정하고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하고요. 여기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제 정책 시면에 이해해 두시고요. 이제 응시 자격으로 내려갑니다. 응시 자격 역시 별표돼 있죠, 지금. 그 별표돼 있는 건 무조건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응시 자격인데 시험을 지금 현재 못 보는 자는 몇 명? 2명. 공인인증사 자격 취소당하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야는 시험을 본다. 그러면 외국인 응시할 수 있죠?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죠? 파산자도 응시할 수 있죠? 그래서 성별, 연령, 학력, 국적이 불문 다 볼 수 있다. 이 2명만 제외하고 그러면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맞아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야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기타 사항인데 이 자격 취소 엄청 잘 물어보는데 야는 3년 동안 시험 못 본다고 그랬죠. 이 3년 동안 중개보조원 근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결격에도 빠져 있어요, 지금. 그죠? 다음에 이 부정행위자입니다. 5년간 응시 못 하죠. 그럼 얘는 중개보조원 근무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시험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지만 중개보조는 될 수 있네요.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고 또 이제 잘 물어보는 게 자격 취소했을 때 이건 이제 뒤에서 다시 공부해요. 자격 취소한 시도사는 이 사실을 동네방네 다 소문내야 되죠. 며칠 내? 5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5일 내 자격을 취소한 시도사께서는 이 사실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도 해줘야 되죠. 5일이다. 그럼 이거 5일 내 자격 취소 시에 국장 보고와 다른 시도에 통보하는 이유가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못 보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 정지 처분 시에는 보고 통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자격 정지 처분한 시도사는 5일 내 이 사실을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OX, X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부정행위자도 동네방네 소문 다 내죠.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이 다른 시험장에 모두 통보하게 돼 있고요. 지책 통보에 이거 지책 통보하고 부정행위 처분을 받는 날부터 이자는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시킵니다. 이 정도.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밑에 시험의 시기 넘어갑니다. 방법도 넘어갑니다. 시험의 1차 면제도 넘어갑니다. 그냥 다 아시니까 쓱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위원으로 넘어가는데 출제위원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하고 선정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가 출제위원이다. 우리 지금 문제 출제 방식이 문제 은행식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출제위원의 개념이 출제하고 선정하고 검토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출제위원은 그 누가 위촉을 하냐면 시험 시행 기관장이죠. 이자가 위촉합니다. 이자가 위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럼 중개 관련 분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영역에서 위촉을 하는 거고요. 이자가 신뢰도 저하를 시키는 행위를 했어요. 시험 문제 유출 등을 했다는 얘기죠. 위촉 금지해야 되죠. 국장 시도사는 이자를 몇 년간 위촉 금지? 5년간 위촉을 하면 안 된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자 명단 다 통보합니다. 시험 시행 기관이 다른 시험 시행 기관에게 모두 통보하게 돼 있고 소속 기관장한테 다 통보해요. 그러면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위촉을 금지하죠. 그 정도 이해하시고 물론 여비 수당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험 공고로 내려왔는데 이 계략상 공고가 있고 세부 공고가 있거든요. 세부 공고는 날짜가 있죠.
그래서 세부 공고는 며칠 전까지? 91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관보 및 일간신문이다. 91년까지고 7월 25일쯤에 나오겠죠. 그때쯤 세부 공고가 나올 테고 휴가 갔다 오시면 8월 아마 14일인가? 8월 14일서부터 응시원서 접수죠. 그죠? 사진 준비해 놓으셔야 되죠. 사진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응시원서 접수하면 이제 정신없이 가요. 응시원서 접수하고 나면 정신없이 갑니다. 이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긴장도가 워낙 심해져 갖고 여러분들은 더 예민해져. 더 예민해집니다. 아주. 그래서 뭐 아주 예민해지고 시간이 막 팍팍 가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없는데 할 거는 많아 죽겠고, 중개법은 쉽다겠는데 더럽게 어렵고, 모의고사 봤더니 막 이 맨 20개 맞고 19개 맞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 나가서 그 짜증 나는 걸 잘 견뎌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휴가 동안은 열심히 중개법 해야 돼. 이게 나는 열심히 놀고 와야지. 가서. 예. 어쨌든 그래서 자 5년간 어쨌든 그래도 이제 동기들이니까 그 조금 참고 그렇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짜증나는 일도 많고 습도도 높고 이제 그렇긴 한데 서로가 양보하면 돼요. 서로가. 그죠? 그리고 아저씨들 발 좀 깨끗이 닦고 다니시고 독서실에서 그저 양말 제발 좀 그저 이 다른 걸 갈아 신든가 그렇게 신발 벗고 있지 말고 이거. 저 자습실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민원이 들어오니까 알지. 우리는 열차 타도 절대 구두 잘 안 벗어요. 냄새 날까봐. 나야 원래 이제 향기로운 냄새밖에 안 나는데 오늘 아침에는 열차표 내가 예약을 했고 특실을 탔어요. 특실을 탔는데 특실은 원래 이제 레벨업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이제 지금 조용하거든요. 잠자긴 진짜 좋아. 특실이 의자도 넓고. 근데 이 동대구에서 탄 이 친구들이 말이야. 내 바로 옆에 뒤에 앉아가지고 난 개인석 앉거든. 항상 특실 타면 막 떠드는 거야. 그리고 내 잠을 깨버렸어 내가 자다가. 그래갖고 딱 인상 그냥 확 썼지 그냥. 예. 그랬더니 조금 조용해지대. 그러더니 또 내가 시시니까 또 떠들어. 그래갖고 이제 불렀지. 직접 뭐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승무원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특실 승무원 따로 있잖아요 또. 그래갖고 이제 불러가지고 쟤들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나 아니면 자리 옮겨주든가. 이거 막 승질냈지. 그랬더니 가서 얘기하더라고 또. 이게 내가 참 못됐지 그러면? 나는 말이야 양말도 신발도 안 벗고 조용히 자고 있는데 떠들고 있어. 그 특실 처음 탄 거야.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궁화호하고 새마을호 있을 때 무궁화호는 진짜 돗대기 시장이잖아 그냥. 또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기차가. 근데 새마을호는 또 안 그랬잖아요. 새마을은 조용했지. 완전 의자를 막 이딴만 해가지고 완전 제끼고 그때가 좋았는데 사실은. 근데 KTX 그냥 이러고 앉아갖고 이러고 다니까. 잠을 못 자갖고 나도 굉장히 지금 예민한데 어쨌든. 예? 뭐 하느라고 잠 못 잤냐고요? 도대체 뭔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일찍 옮기니까 잠 못 잤지. 자, 그래서 어쨌든 시험 시행일 91년까지 이제 세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응시 수수료인데요. 이 응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응시 원서 낼 때 응시 수수료 내게 돼 있고요. 반환 규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 반환 규정이 출제되면 수험표 보시라고 했어요. 그다음 이제 자격증 교부에 대한 부분 작년에 고맙게도 또 물어봤는데 합격자 공고는 여러분들은 11월 29일 날 한다고 예고했어요. 지금 11월 29일 날 합격자 공고하는데 그 합격자 공고하게 되면은 그 한 달 내 자격증 주게 돼 있죠. 한 달 기억해 주시고 작년에 이걸 2달로 물어봤죠.
우리 한 달이 지금 포상금 지급도 한 달이고 자격증 교부도 한 달이죠.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격증 줄 때는요, 자격증 교부대장에다가 이걸 기재하고 나가게 돼 있는데, 자격증 교부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 없다면 전자관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관리 해줘야 된다. 온라인화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교부대장 전자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합격을 2번 못한다고 그랬죠? 전에는 합격 2번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자가 또다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거야. 그게 이제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합니다. 이게. 그걸 뭐하러 또 보냐고요? 뭐 중개법 교수가 그랬다겠잖아요. 자기 경력란에다가 몇 회 자격시험 합격, 몇 회 합격.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 누구나 한 번도 못 해갖고 지금 여태하고 있는데 누구 염장지를 일 있어 이거. 그래서 어쨌든 전에는 됐는데 이게 안 돼요. 지금 다 온라인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접수 자체가 안 받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시험 보겠다고 접수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합격자입니다. 딱 떠버려요 이미. 접수 자체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전자관리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저 분실하게 되면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자에게 재교부 신청하는 거죠. 이때는 물론 수수료 내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제재예요. 제재 부분에 지금 별표되어 있죠. 대여 사칭 금지. 그 이 부분 이제 자격증 관련해서 잘 물어보는데, 자격증을 넘겼다, 빌려줬다, 대여 다 금지고,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했습니다. 이거 안 되죠? 그러면 자격증 양도되었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되면 자격을 취소한다예요. 자격 취소하죠? 자격 취소는 할 수 있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취소할 수 있다가 뜨면 반드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를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는 해야 한다만 있어요. 취소해야 되고요. and 형벌도 나가죠. 1-1이에요. 1년 이하 적금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양수대여 받은 자는 대항법이니까 물론 1-1로 처벌합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쓰게 되면 이게 자격사칭이죠. 그럼 자격을 사칭한 자 처벌은 1-1이더라. 그래서 1년 이하 적금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명칭 사칭이 또 있죠. 개공이 아닌 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중개 유사명칭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명칭을 사칭해도 1-1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상 사칭은 2가지가 있다. 자격 사칭이 있고 명칭 사칭이 있는데 둘 다 처벌은 1-1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 있잖아요.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죠. 판례. 하나의 판례인데 4개로 쪼개놨어요 지금. 그럼 그 1번 내용인데 1번 판례.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사를 행사하면서 공사 업무를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고,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농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 공사 업무는 부동산 거래 중개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자격증 등록증에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동업 관련 판례로서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여도 이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바가 없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 대여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맞죠? 이건데 미리 그럼 하나 더 보고 올까요? 잠깐 27페이지 펴보세요. 그 27페이지에 3번 판례 있잖아요. 이거 동업 관련 판례인데도 27번에 3번 판례 27페이지 3번 공인중개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밑줄이에요.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밑줄 같이 그어놓으시고 중개사무소 운영하다가 그의 귀책으로 인해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한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이것도 밑줄 그어놓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것도 동업 관련 판례인데 무자격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다고 그랬어요. 이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무자격자로 하여금 사무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다시 가요. 다시 19페이지로 돌아와서 2번 판례입니다. 무자격자가 공인사 업무를 수행한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한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사 명의를 사용해 중개 업무를 수행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다음에 3번입니다. 공인사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다.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공사증 대여행위라고 볼 수 있다. 알아보시겠죠? 그리고 4번 판례 잘 아시는데 중개사무소의 개설록은 공인인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그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인사로 오인하도록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해 사용한 것은 공인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억나시죠? 예,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25쪽 1번 문제. 다음 공인인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입니다. 공인인사 자격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OX. 원칙이 시도지사죠. 2번. 공인인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도 있다. 맞아요? 우리 공인인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도 있죠. 근데 느낌이 팍 안 오죠? 예, 팍 안 옵니다. 그래서 느낌이 팍 안 오는 지문 한번 연습해 봤어요. 예. 2번 맞아요. 그럼 이제 이게 알딸딸하면 3번 해놓고 내려가는 거죠. 자, 3번입니다. 공인인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공사정책 심의위원을 둘 수 있다. X죠. 법무부가 아니고 국토부죠. 여러분들이 근데 법무부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있죠? 주택임대차,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인을 둔다라고 그랬죠? 위원회 수는 9명 이상 15명을 구성하고요. 위원장은 법무부제 1차관이 하게 돼 있고 임기는 2년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법무부가 익숙해졌고요. 또 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상가건물 표준계약서 있죠? 다 법무부 장관이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한번 내본 겁니다. 속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3번님은 틀렸고 국토부로 바뀌어야 되고요. 4번. 공인인사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 시험의 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 지문 미리 한번 치고 가죠. 지금 우리 시험 지문에서 말이에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지문이 뜨고 있어요. 이런 지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문이 뜨면 일단 이 지문은 정답이다, 아니다? 정답? 아니다. 정답 아니다. 원래 이제 특강할 때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요거는 하고 가죠, 그냥. 그래서 이게 그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의 지문은 일단 정답이 아니라고 제끼고 갑니다. 제끼고 가는데 만약에 진짜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국토부령이냐 대통령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고 온다면 이때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요. 대통령령은 주로 기준에 관한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등록 기준이라든가 분산 설치 요건입니다. 이거 대통령령에 있겠어요? 국토부령에 있겠어요? 당연히 대통령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시험은 지금 수만 명이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사항은 이거는 수만 명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럼 이 질문 일단 틀렸죠? 틀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험의 방법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국토부령은요 주로 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주로 국토부령에 들어가 있고요. 서식은 100% 국토부령에 들어가 있어요. 서식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중개사무소 이전하면은 10일 내에 신고해야 되죠. 그죠? 그 규정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국토부령에 있죠. 절차니까. 또 우리 소공이나 보조원을 고용했잖아요. 고용 신고해야 되죠. 언제까지? 예? 10일 내, 2달 내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이죠.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죠. 종료 신고가 10일 내에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모두 어디 있겠어요? 국토부령에 있겠죠. 절차니까.
그다음 이제 서식은 다 모두 국토부령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속계약서 서식, 확인설명서 서식, 맞죠? 그럼 거래계약서 서식 같은 것도 국토부령에 있겠네요. 그죠? 거래계약서는 서식 없다겠어요, 그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연습을 하고 가는데, 잠깐 뒤에서 연습돼 있어요. 이 문제 뒤에서 연습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나갔다고 가정해 보죠. 시도지사는 합격자 공고한 날로부터 1월 내에 시험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인인증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라고 낸 거예요. 시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시험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라고 낸 거예요. 맞았죠? 지금 국토부령이 정하는 자격증이라고 그랬죠? 자격증은 양식 아니에요? 서식? 자격증 서식 우리 국토부령에 있겠죠? 그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자격증이죠. 그리고 국토부령이 정하는 자격증을 교부한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한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전부 다 맞았어요. 양식 아니에요, 다. 그죠? 시험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이 맞고 이건 서식이니까 국토부령이 정하는 자격증을 교부한다. 맞죠? 근데 의외로 이런 질문 어려워하는데 자꾸 국토부령이 눈에 걸리죠, 지금. 걸리는데 이런 건 시험에서 일단 무시를 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답 아니다, 일단.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 기준을 찾아주는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국토부령이냐 대통령이냐 이걸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몸에 뵐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게 하나가 나오는데 어쨌든 자연스럽게 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질문. 그럼 대통령령이에요. 이건 정답 아니니까 일단 옳은 것 골라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정답 아닙니다. 대통령령이죠. 다음에 5번이에요. 시험 시행을 위탁할 때는 반드시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야 한다. 틀렸죠? 공기업이라든가 또는 준정부에는 공기업이라든가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에서 푸는 요령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실력이 되는 건데 그래서 2번 지문이 애매했고 4번이 좀 찜찜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선택을 할 때 2번, 1, 3, 5번은 아닌 걸로 고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번하고 4번을 선택할 때 말이에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 정답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번에 찍고 나와야지. 찍더라도. 근데 이런 생각 못하죠?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워낙 긴장 상태라 문제를 풀면서 아주 기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OX 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나중에 집에 와서 들여다보면은 다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되도록이면 아차, 아이고 내 미쳤네 이런 말이 되도록이면 들 나와야 돼.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 우리도 실수하는데 우리도 중개법 문제 갖다 놓고 실수할 때가 있는데 이게 근데 여러분들 오직 하겠냐.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이게 연습이 계속 돼야 돼요. 연습이. 명심하시고. 자, 그럼 2번 문제 넘어가 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그랬는데 아주 박스가 되게 길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 정도 길이라면 한 3개 정도 내고 말 겁니다. 그래서 연습인지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많이 들어갔어요. 모두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그랬는데 기억입니다. 공인인증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공사정책 심의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OX, X 둘 수 있다. 기본 예문이고 니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고 바로 X 나가야 되죠. 국토부 제1차관으로 하고 그래야 되죠. 다음에 위원은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X 나가야 되죠.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에 구성하되 위원장이 임명이 처한다. 이것도 X죠. 위원장이 아니고 국장이에요. 이 세 가지 얘기 제가 다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한 문장에 다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틀린 부분 세 군데 다 주의하시고 디귿입니다. 위원 본인이 제척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해당 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맞죠? 누가요? 국장이. 이걸 슬쩍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틀렸어요. 그래서 국장이 해촉할 수 있다. 다음 리을입니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11일 전까지 X 나가야 되죠. 7일 전이죠.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긴급사유관한테는 전날까지만 하면 되고 그래서 틀렸고요. 미음.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맞죠? 예를 들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거 맞고요. 미음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공무원이 위원을 제외하고 2년으로 하되. 맞죠? 공무원자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 한다. 그러겠죠? 그러면 지금 옳은 거라고 그랬죠? 옳은 게 니은, 미음, 비읍인가요? 디귿, 미음, 비읍이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로 그럼 내려가 볼까요?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이건 원래 이제 9월달 수준에서 연습하던 문제가 이 문제집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 심의사항 맞죠? 부동산 중개비 육성에 관한 사항 맞죠? 그 다음에 중개부서 변경도 맞고요. 그러나 자격시험 출제 외에는 인명기초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미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죠. 그럼 이제 4번 문제가 작년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우리는 5번 문제로 들어가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OX.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이거는 시도의사입니다. 다음 2번 질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건 제가 언급도 안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에 아주 낯설어.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 이건 정답일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것은요, 여러분들 기억하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 안 한 거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해버려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내가 아는 곳에서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2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맞았다는 얘기죠, 지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미 정답 1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건 맞았어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제 지명을 합니다. 간사를. 3번입니다. 공사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조기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하고. 맞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맞죠? 다음에 4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사는 시험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나 출제위원회에 대한 5년간 시험의 출제위원을 위촉해서 안 해야 된다. 맞죠? 다음에 5번. 공사적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죠? 그럼 6번 문제 가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시험 응시 못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2명. 근데 지금 지문에서 2명은 1번 뿐이네. 그죠? 네, 1번 뿐입니다. 그런데 뭐 아니할 말로 이제 2번에 섰거나 3번에 섰거나 4번에 서면 이제 집에 와서 아주 통탄을 하겠죠. 예. 내가 미친구나. 거기 미쳤구나. 자, 기억 미성년자 응시할 수 있죠? 근데 야는 미성년자는 중개부정 근무는 안 되죠? 니은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응시 못하죠? 야는 이 기간 동안 보조원 근무도 못합니다. 다음 디귿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부정의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시험 못 보죠? 근데 야는 이 기간 동안 보조원 근무는 되죠? 다음 리얼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예요? 야는 3년 동안 이 기간 동안 시험은 볼 수 있죠? 응시는 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보조원 근무는 안 되죠? 결격이에요, 지금. 다음에 미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시험 볼 수 있죠? 그럼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럼 7번 문제 더 보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는 시도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맞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는 공사정책심의위원회 사후 의결을 거쳐야 한다. OX. X. 이것도 기출주문인데 사전 의결이죠. 3번 시험을 시행하는 시도의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응시해야 되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지체 시 이를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럼 4번 2012년 10월 24일에 공사적 시험에 부정행위 처분을 받은 자는 2017년 10월 23일까지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맞아요. 지금 12년 10월 24일 날 부정행위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야는 5년간 정지죠? 5년을 더하면 17년까지 가죠? 10월 24일 날 벗어나죠. 그러니까 10월 23일까지가 정지예요. 초일산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야는 올해 시험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죠. 응시원서 접수는 8월 달에 하겠지만 볼 수 있다고 봐야 되죠. 5번입니다. 파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맞아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는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요. 다음에 소속공산 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도 유사지문을 출제했는데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작년 지문 아니에요 이거.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맞잖아요. 시험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는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예요. 뭔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팍팍팍팍 바로바로 이제 느낌이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9번 문제로 내려가죠. 출제위원인데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출제위원이라 함은 시험 문제 출제 선정 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라 말한다. 맞죠? 2번. 출제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이 추한다. 틀렸어요. 그 시험 시행 기관장 임명이 추하거든요.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시험 제도 있죠. 시험 제도에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국장이 유일하게 나홀로 나오는 거, 국장만이 나오는 것은 정책심의위원회 뿐이다. 나머지 모두 시험 시행 기관장이에요, 그냥. 다시 국토부 장관이 시험 제도에서 나오는 거는 정책심의위원회 뿐이다. 야가 혼자 나오는 거, 희도사가 빠지고 혼자 나오는 것은 일단은 정책심의위원회 뿐이고 나머지 뭐라고요? 시험 시행 기관장. 그럼 출제위원회 임명위촉 누가 해야 돼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2번 틀렸어요. 3번님은 출제위원은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이 추구한다. 맞죠? 다음에 4번 시험 시행기관장 시험의 실력 크게 떨어뜨린 출제위원인 때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 및 그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돼요. 그럼 5번 질문.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사는 그 시험 시행기관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한 그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맞죠? 그럼 10번, 1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쓱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12번 문제로 가봅니다. 옳은 것을 모두 옳으면 몇 개인가? 기억입니다.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이다. X.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죠. 이 니은.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있으나 또 나왔죠? 될 수 있죠? 그러나 소속공사는 될 수 없어요. 맞고요. 디귿. 공인중개사라도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라면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공사 명칭 쓸 수 있죠. 그럼 거꾸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공인중개사란 말을 쓸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디귿쯤은 틀렸고 리을. 공인중개사는 언제든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X죠. 개설 등록 해야지만 중개업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속으로 소속으로는 근무할 수 있잖아. 그래 생각하시면 순간 탈락이에요.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개설 등록 해야 한다 그랬죠. 이게 다음 주 공부하죠. 그러니까 있는 대로 풀어줘야 돼요. 공인중개사일지라도 등록 안 하면 중개업 영위 못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리을 지문 X예요. 그럼 몇 개? 한 개. 한 개였습니다. 한 개가 2번에 있죠? 역시 옮겨 적을 때 주의하시고. 자, 그럼 13번 문제. 자격증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겠습니다. 기억. 시험 시행관의 시험의 개락상호,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합격 자격증 방법, 응시설, 면접,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X 나가야 되죠? 90일 전이죠.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시문에 공부한다. 틀렸고, 니은. 시험 시행관의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인 때는 공사정책심의 의결을 거쳐 당일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다음 디귿. 공사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한다. 맞죠? 그 자격증 교부대장 그랬는데요. 우리 법상 대장이 딱 3번 나오거든요.
자격증 교부대장이 있고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 있어요. 이게 개공의 호적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제가. 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이 있는데 같은 규정이 있어요, 다. 특별한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관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럼 디귿쯤은 맞습니다. 다음 리을. 공인자격증을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된 때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사무소가 아니고 교부한 시도사죠. 틀렸어요. 미음. 근데 그런 질문도 잘 안 보이죠?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를 납부해야 한다. 자, 틀렸어요. 이거 틀렸다는 거 아시죠? 시군구 조례. 여기서 말이에요. 이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납부 사유를 우리가 이제 암기했는데 증교부 신청, 재교부 신청 3번이라고 그랬죠? 증거 관련이 있다, 수수료는. 그럼 우리 법상 수수료는 지금 지자체 조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한 자는 위탁이 없는 한, 위탁을 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라고 하면 맞았죠? 그러면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위탁이 없는 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라고 해도 맞았고, 그죠? 근데 지금처럼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라고 하면 X예요. 그 다음에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라고 하면 X. X죠. X예요.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 법상 수수료는 뭐라고 지금? 지자체조례, 지자체조례. 이게 시도조례냐 시군구조례냐 문제만 있죠.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시군구조례죠.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시군구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하는 거예요. 맞죠? 자격증이니까 시도조례죠. 그래서 요걸 이해해 두셔야 돼.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상 수수료 모두 지자체조례예요. 조례입니다. 조례.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건 X 바로 나가야 돼요. X 바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이라고 그랬죠? 13번 문제. 2개였죠? 예, 2개가 다행히 2번에 있네요. 자, 그러면 넘어갈까요, 이제? 1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공인인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공인인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자격을 취소하고, 맞아요? 취소할 수 있고가 아니죠. 취소하고예요. 3년 이하의 적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틀렸죠. 이게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인데 18회 때 똑같은 지문을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27회 때 이거 자격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적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냈어요, 지금. 이렇게 냈는데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입니다. 따져보면 되죠, 잠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사이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격 취소 사이는 부양정징이죠. 들어본 적은 있죠? 부양정징이고 3-3 있죠? 3-3은 무부증직투. 무부증직투. 이렇게 됩니다. 이 부자와 이 부자가 틀린 부예요, 지금. 자격 취소에서 이 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때예요. 앞에 거 컨닝하에 취득했다는 얘기죠? 앞에 거 보이는데 어쩌라고. 보고 써야 된다고 그랬죠? 콩밥 3년 먹이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형벌이 없어, 이거. 형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취득자는 신고해도 포상금이 없다고 그랬죠. 포상금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부정 취득한 자를 신고받는 데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OX. X예요. 부정 등록이죠, 이거. 이건 부정 등록이에요. 부정 등록은 필추의 3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는 부정 등록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1번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부정 취득, 부정 등록 구분하세요. 그럼 이제 여기 나머지 양은 양도되어죠.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했을 때고, 정은 뭐예요? 자격정지죠. 정지 중 업무했거나 자격정지 중 이중 소속한 경우죠.
자격증지 중 이중 소개했다. 소공이 자격증지 먹는데 양다리 걸쳤어요. 그럼 자격 취소하죠. 업무한 건 똑같아요. 징이 뭐예요? 징역형 선고죠. 무슨 법 위반? 이 법 위반. 이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 법 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아 자격 취소입니다. 벌금 갖고는 절대 자격 취소 불가. 이거 무부징직투 3년짜리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 다음에 증서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이에요. 무부징직투.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정답이에요. 2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여한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사를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맞죠? 판례 그대로 인용했고 3번 공인중개사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면 이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알아보시겠죠? 다음에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사 또는 이하 유사 명칭을 명함, 간판뿐만 아니라 출판물 등에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죠? 5번입니다. 자격증의 양도 대여에는 유상으로 행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행해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유무상 따지지 않죠? 양도 대여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16번 문제 24회 기출문제였는데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일단 X죠. 일시적으로 대여 불가. 우리를 매우 무시한 아주 불쾌한 지문이고 2번 지문.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 감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잘 모르겠고 3번. 공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서 임대차 일체를 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OX.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직접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하는 행위는 이거는 중개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X. 4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뒤바뀌었죠? 형식적으로 외관상 결정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틀렸고 5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의의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그 집함의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1, 3, 4, 5번이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2번은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24회 때 이게 문제가 됐죠. 그리고 이의신청 들어갔는데 안 받아줬어요. 지금 출제자는 뭘 인용했다고 그때 주장했냐면 이 판례. 어디 갔어? 이거. 무자격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한 경우는 처벌 대상 된다고 그랬죠. 거기 근데 주도적이란 말 있어 없어? 없어요.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 했다고 그랬죠 지금? 그래가지고 안 받아줬어요.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 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인용한 거다 그랬고 안 받아줬습니다. 답은 2번에 쓸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찜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하다 하여도 이 자료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다. 그럼 이때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례를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해도 당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주도적으로 운영하면 처벌한다. 됐죠? 그래갖고 결국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로 하여금 동업 형식으로 이자와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하면 이때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좀 됐었죠. 지금도 날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자, 그래서 2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17번 문제는 27회 문제로서 우리가 기본수에서 풀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개설 등록 나가는 거죠? 네. 복습은 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복습하실 때 요령은 아시겠죠? 이론 정리는 제가 해드린 부분만 일단 하고 나머지는 쓱 읽는다. 아셨죠? 쓱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풀어드린 문제를 위주로 이게 왜 맞았고 틀렸고 그러니까
핵심 정도, 뭐를 자꾸 묻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복습은 1시간 반 이상 하는 거는 중개법은 조금 불합리화 같은데, 오늘 같은 거는. 왜 그러냐면, 오늘 해봤자, 잘 내봤자 3문제예요, 지금. 작년에 4문제를 냈지만, 잘해봤자 3문제예요. 용어의 정의 하나, 중사물 하나, 시험제도 하나. 잘해봤자. 근데 여기에 오후 내내를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오후 내내를 투자하면 안 되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복습하신답시고 막 6시까지 중개법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얼른 후딱 덮어놓고 민법이랑 공법 해야 되잖아요. 맞죠?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건강하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